4.29 폭동의 진원지였던 사우스 LA에서 한국의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폭동 당시 피해자들도 공연에 직접 참여해 사과와 용서 그리고 화합을 보여줬습니다. 60명의 한인과 흑인 작가들이 4.29 폭동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예술이 두 커뮤니티의 치유와 화합의 다리가 됐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새로운 정부 지원금이 추진 중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최고 $350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네시스가 뉴욕 맨하탄 중심의 제네시스 하우스를 열었습니다. 한식과 미술 작품 그리고 자동차를 선보이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빅스텝 발언의 여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은 지구의 날인 4월 20일 금요일입니다. E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19 폭동 30주년을 앞두고 많은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동의 진원지였던 사우스 LA에 한국의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장소에 학교가 지어질 예정으로 착공식이 진행됐는데 이 폭동 당시 피해자들도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구 소리가 사우스 LA 지역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장구 장단에 맞춰 어깨가 들썩입니다. 공연이 열리고 있는 이곳은 30년 전 4.29 폭동이 발생한 진앙지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30년 동안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같은 프로그램도 조금 할 수 있고 이제 서로 이해성도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사무실 주최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한국의 전통 장구 공연과 흑인을 상징하는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And so we are bringing people together from every corner of LA County to learn about each other's culture and to develop tools of communication to help us live together better. 한흑 서로 간의 문화를 음악 공연을 통해 교류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Yes, we call that culture exchange, and we love that. We need to have that a lot, especially once we find the same rhythm,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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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we can connect straight on that. 특히 4.29 폭동 피해자들이 공연자로 직접 참여해 사과와 용서를 의미하는 행사로 거듭났습니다. 한인과 서로 합동하는 의미로서 저희들을 초청했는데 저희들은 이때 한국의 얼을 담은 우리 풍악놀이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4.29 폭동 영상을 한인과 흑인이 같이 상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흑인 커뮤니티는 희망찬 공연과 함께 인정 화합을 실천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폭동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도 오늘 개막합니다. 60명의 한인과 흑인 작가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화합과 치유의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시니어 미술 공모전의 입상작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 김윤아 기자입니다.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와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세이바꽃, 각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꽃으로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화합을 나타냈습니다. The big flowers are the ceiba flowers. The ceiba tree is a tree that's indigenous to Africa. In Korea, the national flower is the hibiscus, mukunha, and it's in a gesture of unity and healing between 60 Kor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artists. 4.29 LA 폭동 30주년을 맞아 60명의 한인 작가와 흑인 작가의 특별 교류 전시회 피닉스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4.29 LA 폭동이 발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인 작가와 흑인 작가 60명을 초청하여 이번 전시를 정석껏 준비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의 이름은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로 잿더미에서 솟아오른 LA라는 의미에서 선정됐습니다. But then I was thinking about the fact that so much of this city kind of rose out of the ashes, and I was thinking about the phoenix. 이 전시회를 위해 무려 6개월 동안 작가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The arts represent its own vocabulary, its own language, and a way to more or less create bridges between our two communities. And we spent about
5 or 6 months together, learning about each other's families, learning about each other's culture, eating each other's food. 예술이 두 커뮤니티의 치유와 화합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 구름처럼 표현한 계란 후라이가 눈길을 끕니다. 나의 소중했던 시간을 주제로 열렸던 시니어 미술 공모전의 입상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렸어요. 한인 시니어들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던 의미 있는 공모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들이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그 자기 삶을 마무리하는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림이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작업이거든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그런 걸 표현해낼 수 있고. 피닉스 프로젝트는 5월 20일까지, 나의 소중했던 시간 입상작 전시는 4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새로운 정부 지원금이 추진 중입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한 명당 최고 $350를 지급하는 부양 자녀 지원금입니다. 연소득이 개인은 $20만, 부부는 $40만 이하면 지급 대상이어서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의회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최고 $1,250의 경기부양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에 상정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살 미만일 경우 자녀당 $350, 6살에서 17살일 경우 자녀당 $25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입니다. 이번 경기부양금을 100% 모두 받으려면 연소득 $20만, 부부일 경우 $40만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부양금은 받게 되지만 $1,000가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씩 감소하게 됩니다. 상정된 법안에는 부양금을 받는 기준으로 매달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부양금은 일시불 지원으로 현재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은 일단 민주당이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자녀 없는 가정도 추가 부양금이 절실하다며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장학금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은 총 $6억 3,200만 규모로 칼스테이트와 UC 등 주립대 학생들에게 최대 $3,000 정도의 학비 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은 무상으로 지급되며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소득 $20만 $1,000 미만의 중저소득층 학생들이 대상이며 지원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1,000에서 $3,000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원금은 올 가을 학기부터 제공될 전망입니다. 미술관 같은 자동차 전시장, 더구나 전통 한식을 소개하는 한식당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바로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뉴욕 맨하튼 중심에 문을 연 제네시스 하우스인데요. 이곳에서 제네시스의 미래 전기차 비전을 공개하는 행사도 열렸다고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문화예술 중심지 미트패킹 디스트릭트입니다. 그 중심 한복판에 위치한 전면이 유리로 된 빌딩에 선명히 자리 잡은 제네시스 로고가 눈에 띕니다. 글로벌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가 최초로 선보인 복합문화공간 제네시스 하우스입니다. 1층에 마련된 제네시스 전시 공간은 일반적인 자동차 전시장과는 확연히 차별화됐습니다. 제네시스 모든 모델이 마치 미술관의 작품처럼 전시돼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대담함과 혁신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도심 속 문화공간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저희 차도 중요하지만 고객들이 이 브랜드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네시스 하우스가 생겼고요. 특히 2층에 마련된 한식당은 전통 궁중 요리에 기반한 한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방가 음식을 연구해온 문화연구소 온지훈과 함께 한국 음식과 음료 그리고 예절까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뉴욕으로 맨하탄으로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같은 게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우스가 이제 제네시스 뉴욕이고요. 이렇게 자동차 브랜드와 문화가 결합한 장소에서 제네시스의 전기차 비전이 본격 공개됐습니다. 먼저 미래 전기차를 상징하는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쿠페가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네시스 X 스피디움은 정형화된 컨셉트카 디자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I wanted to incorporate the emotions I had lived at the Ingeспedium track together with the brand values of Genesis, and especially materializing with a car which has a typology of the Grand Tourer car. 제네시스 최초의 전기차 모델 GB60 미주 시장 판매도 구체화됐습니다. GB60 구매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프라이어리티 1도 발표됐습니다. We're very excited about the GB60. Pre-orders start today, so you can put a $500 deposit down and you will get your GB60. We're very excited about it. It is going to be a halo product for Genesis. 제네시스는 미주 지역에서 전기차 생산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는 GB70의 전기차 모델을 엘레바마 공장에서 생산할 방침입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컨셉으로 이미 뉴요커들 사이에서 문화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제네시스 하우스. 전통 한식과 한국 문화를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마케팅에 녹여낸 제네시스 하우스는 세계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뉴욕에서도 참신한 시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LA 시내 식당들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됩니다. LA 시의회는 지난해 4월 업소들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종업원이 26명 이상인 업소들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오늘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업소에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당들은 플라스틱 식기와 냅킨, 그리고 케첩 등 각종 소스 패킷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손님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일회용 제품을 배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처음 2차례는 경고, 그 이후에는 한 건당 $2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 카운티의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례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빅스텝 발언의 여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다우지수가 2년 만에 최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 영향으로 뉴욕 증시가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위해 약간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긴축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를 꺾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로 인해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도 주가 폭락세 흐름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실적 발표로 상승 흐름을 타던 테슬라는 0.37% 밀려 $1,005 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2.78%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41%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2.82%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2.55%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2.77% 하락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면 이혼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겁니다. UCLA 심리학자와 랜드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씩 인상될 때마다 이혼율이 7에서 15%나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저소득 가정일수록 경제 상황이 결혼 생활 유지에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심리학자인 매튜 킬링스워스 교수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이상인 경우 그 이하인 사람보다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라자루스 소유의 암호화폐 지갑을 제재 대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소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지갑 3개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는 트위터에 북한은 사이버 범죄에 의존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는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해킹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4일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 회사가 해킹을 당해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연계된 이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사건으로 평가됐는데 미국이 그 배후로 사실상 북한 정권을 지목한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은 이 외에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600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해커들은 상대국의 기밀을 빼내기보다는 암호화폐를 훔치고 있다며 이렇게 훔친 자산들은 북한의 핵 개발 등 공작에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그 의미와 배경을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과거 5년을 회고하면서 남북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 정부와도 협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정상 간 합의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면서 문 대통령의 고뇌와 수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남과 북이 계속해 진함없이 정성을 쏟아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문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인사 차원이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비공개로 붙일 수 있는 친서 내용을 북한이 먼저 발표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새 정부에서 듣기를 바라는 내용도 제법 있다고 판단이 돼요. 하지만 북한 대남 기조가 유화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 힘듭니다. 북한은 친서 교환 소식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었을 뿐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주민에게 전하지 않은 것은 친서 교환 보도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대화 여지는 남겼지만 좀 더 지켜보며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친서를 교환한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남북 친서 교환에 대해서는 언급할 말이 없다면서도 미국은 남북 협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한층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에 참여한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첩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이전 대위를 포함해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지금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의용군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 가운데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첩보 내용은 복수의 한국인이 사망했다는 내용일 뿐 신원은 물론 사망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SBS가 우크라이나 의용군 측에 문의한 결과 방침상 사상자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이근 대위에 대해서는 건강이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00구가 넘는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The scale of summary executions of civilians in areas previously occupied by Russian forces are also emerging. 특히 시신의 75%가 소형 무기에 사료된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직결 처형 의혹은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같은 일들이 명백한 전쟁 범죄라며 다시 한번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점령했다고 선언한 러시아가 다음 군사작전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나가 있는 장선희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군 장성이 군수업체 연합 연례회의에서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 2단계 작전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동부 돈바스를 장악하는 선에서 끝내지 않고 남부까지 전면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우크라이나 내 나토 동맹국인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M84 탱크를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설계한 T-72 탱크를 개량한 건데 앞서 체코가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보낸 탱크와 같은 겁니다.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진 키이우 외곽 도시에는 스페인과 덴마크 총리가 방문했는데 무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We want peace for Ukraine and we want Putin to be held accountable for his crimes. 미국도 예고했던 대로 우리 돈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섭니다. This package includes heavy artillery weapons, dozens of howitzers, and 144,000 rounds of ammunition to go with those howitzers. It also includes more tactical drones. 미국 정부는 러시아 연계 선박에 대한 미국 항구 입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는 고려인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쟁의 공격을 받은 남부 도시 미콜라이우와 헤르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건 피랑길에 오른 고려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국경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 콘스탄차에는 정한규 목사 부부가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33명의 고려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리크 박 씨는 이딴 폭격에 작은 짐가방 하나만 겨우 들고 루마니아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Я не знаю, у меня дома, например, Марина, возле дома 2 бомбы упали, весь окна разбиты. 겨우 정착한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죽음의 공포를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Взрывы, постоя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люди погибшие, женщины, дети, люди погибали, очень много жертв. 하루빨리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이삭체아에서 SBS 장선입니다. 네, 어젯밤 LA 등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렸죠. 저기압 기온은 오늘 오후 이전에 빠져나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는 남가주 일대에 산타아나 강풍이 불 예정이며 기온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는 일요일에는 기온이 8, 90도대로 크게 오르는 초여름 날씨를 보일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한인분들도 애용하시는 에어프라이기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 판매된 인시그니아 제품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 여성 뱅커가 2년 연속 LA타임즈의 금융계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LA타임즈는 이스라엘 디스카운트 뱅크 김기현 전무를 금융과 파이낸스 분야를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부는 지난 1998년 구 윌셔은행에서 마케팅 업무와 자산관리, SBA 융자 등을 거쳐 2000년부터 이스라엘 디스카운트 뱅크로 자리를 옮겨 크레딧 관리와 비즈니스론, 상업용 부동산 융자 등 대출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과열로 인한 화상과 화재 위험으로 인시그니아 에어프라이어를 리콜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인시그니아 디지털 에어프라이어와 아날로그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다 불이 났거나 녹아내렸다는 총 104건의 소비자 신고를 받았으며 7건의 재산 피해와 2건의 부상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판매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방과 후 사탕클럽을 시작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만다 그룹이라는 학부모가 기독교 클럽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애프터스쿨 사탕클럽을 제안했지만 노던 요크 카운티 학군의 교육위원회는 클럽의 8대1로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가 양육비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주 상하원은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형량이 높지 않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법제화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 한류와 북한 안보 문제를 조명하는 한국화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 연구소는 한국학 연구센터인 코리아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9일에서 2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등을 초청해 한국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기욱 쇼렌스틴 연구소 소장은 K-팝과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삼아 한국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신 속도를 조금 늦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전해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중재안에 좀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가겠다.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부로 불려온 반부패 강력부 축소, 한국형 FBI의 신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은 일단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폐지하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FBI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법개혁특위를 위원 13명으로 새로 구성해 6개월 안에 설치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 뒤 1년 안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성안 작업을 거쳐 다음 주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의장 중재안을 존중한다며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병석 의장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재안 역시 검수완박을 잠시 늦추는 것뿐이라며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모두가 사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김호수 검찰총장은 즉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사직 의사를 철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기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를 떠났습니다. 박성진 대검 차장과 윤석열 전 총장 때 차장을 지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안 저지를 호소해온 전국 고검장 6명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김준규 전 총장이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퇴했었지만 수뇌부 전체가 집단 사퇴한 건 처음입니다. 지휘부 공백 상태를 맞은 대검은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평검사 대표회의도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은
일선 검사들의 격앙된 반응으로 들끓었습니다. 6대 중대범죄 가운데 주로 정치인들이 대상인 공직자범죄, 선거범죄를 포함한 4개의 범죄가 빠진 걸 두고 사실상 정치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회의원들만 혜택을 보려는 야합이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삼성 불법 합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들도 사표를 고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린 그림을 부영 측이 사들인 것을 두고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영이 미국 진출을 시도한 시기에 그림을 사들인 건데 당시 주미대사를 지낸 한 후보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대사 퇴임 직후 한국무역협회장으로 있던 2012년 10월 배우자가 개최한 개인전에서 그림 3점이 부영주택 측에 2,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2007년 미국 법인을 설립한 부영그룹이 2013년 4월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온돌난방 기숙사 사업 협약을 맺는 등 미국 진출을 가시화하기 직전입니다. 부영그룹은 2006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외교부 고위 관료 출신 3명을 연달아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또 그림 3점을 사준 한 후보자 배우자의 사촌 오빠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법인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부영의 그림 구입이 주미대사 시절 한 후보자의 역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총리 출신 주미대사인 후보자의 역할이 부영주택의 미국 진출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마추어 작가의 그림을 수천만 원대에 구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당시 미국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다며 사업 지원 대가로 그림을 샀다는 건 억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공직 퇴임 뒤 배우자가 첫 전시를 열자 부영에 근무하는 지인이 그림을 산 것으로 사업 편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코로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말부터 약 3주 동안 요양병원에서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우리 엄마 얼굴. 멀찍이 다가오는 구부러진 등과 허리 보이자마자 연신 손 흔드는 딸에 마스크 뒤 주름진 얼굴이 활짝 핍니다. 어떻게 이렇게 왔어? 바쁜데? 바쁜데 엄마 보러 왔지. 엄마 그 코로나가 다 낫다래가지고 여기서 해도 된다 그래서. 어르신 확진자가 2-3명만 나와도 불안한 곳이라 요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된 것만 벌써 여러 차례. 몇 달 만에야 만나기는 했지만 모녀는 여전히 손 한 번, 얼굴 한 번 못 쓸어보고 두꺼운 아크릴판에 가로막혔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게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해. 아이고 상하고도. 아이고. 다음에는 꼭 잡아요. 네. 직접 보면은 저런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만져도 보고 안아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아쉽죠.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비접촉 면회부터 속속 풀리면서 요양시설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지난주 시작한 비접촉 면회 사전 예약은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상당히 좀 전쟁 같은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진정이 되고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가족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의 방역 완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정부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코로나 이후 음식 배달이 급증하고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었죠. 환경단체들은 음식 배달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자고 제안해왔는데 그동안 꿈쩍 않던 한국의 주요 배달앱 업체들이 다회용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업체들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배달을 시킨 한 사무실. 음식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대신 스테인리스 다회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식사 후 수북이 쌓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나 남은 음식물 처리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따로 잔반 처리할 필요 없이 먹고 나면은 바로 그냥 뚜껑을 닫아서 밖에 내놓으면 되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문 밖에 내놓으면 전문 업체가 수거해 세척합니다.
고압 스팀으로 소독까지 마친 뒤 다시 음식점에 돌려줍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작년 10월부터 1차 시범 사업을 벌인 결과 다회용기 주문 건수가 6만 7천 건이 넘었습니다. 한 번 써본 고객들의 재주문이 이어지면서 첫째 달에 비해 마지막 달에는 3배 가까이 주문량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꿈쩍 않던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4곳이 다회용기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인 모두 참여했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발을 떼었다. 2차 시범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이 많은 서울, 강남 등 4개 구의 식당 500곳에서 다회용기 주문이 가능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이혼율도 낮아진다.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연구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말에 연연하지 않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